우리나라의 법이 이따위가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법 기술자. 그렇죠. 냉정하고 감정 넘는 그러니까, 법 기술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최상의 어떤 눈을 가린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심판의 여신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자기 환상. 네. 이거에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인간들을 뛰어넘었어. 너희 같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나는 검사는 내 눈엔 다 범죄자로 보여. 나는 너희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찍은 놈은 무조건 범죄자가 돼야 돼. 반대로 변호사는 돈이거나 의뢰자의 어떤 진실을 최대한 옹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분야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 바로 그 법기술자리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 민주화 이후에 저는 심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민주화 이전에는 자존심도 없는 그냥 권력의 도구에 불과했던 자들이 마치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오른 양 그렇게 된 게 3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 결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30년 동안 정말 알차게 해먹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냥 법전 좀 잘해오고 사법고시 통과한 게 인생의 최고 업적인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라인 만들고 그만두고 나오면 정관으로 끌어주고 사건 몇 개 그냥 이렇게 갖다 매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를 쌓고 부까지 쌓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자기 밑으로 보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재판부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적이다라는 게 어쨌든 내가 내 맘대로 해도 적어도 내 재판부에는 니들은 개입 못해. 어쩔 건데 견제 세력이 없다. 라고 하는 태도를 만든 거야. 이게 바로 독립성의 이면이거든. 근데 이 독립성의 이면은 그럼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게 바로 독립의 그늘이기 때문에 그 그늘을 어떻게 독립을 해야지 않은 채 견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당연히 민주주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법치주의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부쇼나 이제 뭐 오늘 겸공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박광 교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해하지만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를 마치 이렇게 약간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견제돼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건 옛날 민주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권의 소재가 민중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아닌 법이 다스린다라는 되게 속류적인 대립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법이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되게 중요하죠. 현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법치주의는 공화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법치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 그러니까 미법 민주주의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등가로 놓고 법치주의는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되니까 민주주의가 그걸 견제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되게 쉽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민주주의의 가치하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둘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이 아예 별개의 문제라거나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라고 보면 안 되겠군요. 안 되죠. 민주주의 안에 법치주의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 안에는 법치주의가 필수 요소로 필수 요소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러면 어떤 오해를 낳냐면 민주주의의 가치도 떨어뜨리고 법치주의의 가치도 떨어뜨려요. 지금이네요. 지금 하고 있는 짓들, 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 짓이야. 자신들이 민주주의고 자신들이 법치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쟤네들이 오용하는 거야. 니들은 함부로 민주주의란 말 쓰면 안 되고 니들은 함부로 법치주의란 말을 쓰면 안 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야라고 해야지. 그렇죠. 민주주의로 견제를 하자. 요거하고는 좀 접근법이 그렇죠. 다르군요.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고 너네는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를 우리 민주주의가 견제해야 돼. 이렇게 세력 간 싸움처럼 돼버려요. 그게 첫 번째 말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 그럼요. 니들은 가짜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들은 그 결과로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법치주의라는 건 법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그 룰 오브 러라고 부르는 그 말들이 만들어지는 게 개봉주의 시대 때 일인데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시태그 시절에도 얘기했던 몽테스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치주의라는 말들을 굉장히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거든요. 그 사람이 동시에 얘기했던 게 뭐야? 상권 분립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법을 만드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법을 판단하는 자가 서로 견제 구조에 놓여 있어야 이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법치주의 안에 이미 견제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법치주의는 견제가 없이는 법치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랑 분리할 수가 없네요. 최초의 개념 네. 때부터. 법치주의하고 공화주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개념이고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가 품은 거야. 예. 그래서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주의 요소도 있습니다. 예. 자유주의는 민주주의하고 살짝 달라요 원래. 예. 현대 민주주의 안에는 법치주의와 자칫하면 이 법치주의나 공화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다수의 결정으로 개개인 소수를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자에 의한 또는 민주주의의 과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본권으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주의가 현대 민주주의 구성 요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주의가 무슨 민주주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의 최상 개념 안에 법치주의와 자유주의가 놓여져 있는 거라고. 아니 이거 되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거 완벽하게 아니,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계단식의 어떤 이게 뭐야 치밀한 사고나 치밀한 이해를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따위 인식 가지고 있는데 맨날 뭐 반헌법적 지가 반헌법적 행동을 하면서 반헌법을 얘기하는 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라는 건 사실 그냥 법치주의를 떠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가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법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이상하게 자기 와이프한테서는 휘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건 심지어는 법이 지배한다는 법치주의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맘대로죠. 법을 적용시키겠다. 내가 법이다. 솔직히 말하면 예.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네. 기존의 주의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아, 내 맘대로 주의야. 아 그러네. 주의가 될 수 없구나. 제가 이제 부제목으로 달아놓은 게 법치주의, 법률주의, 직권주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어려운 말은 제가 사실 어제 독서반 하면서 설명을 했던 말이기도 한데 이게 법치주의가 가장 이제 최상의 개념이고요. 예.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무조건 신봉해야 돼. 예. 그 법을 신봉하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법에는 인간의 최상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러면 뭐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집행해야지. 네. 내가 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는 순간 법치는 무너져요. 왜? 법이 의심받는데 법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굉장히 신성한 개념입니다. 이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네. 법이 최상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앞에 평등. 예. 법 앞에 선별되면 안 돼. 윤석열은 법이 피해가고 김건희는 법이 피해가고 이재명만 법에 걸리면 안 된다고. 그건 법치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법 앞에 평등해야 돼, 법치주의는. 이 법치주의 밑에 이제 법률주의적 해석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그래도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어쨌든 명시된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법의 자자구구의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라고 예. 하는 게 한 가지 입장이에요. 근데 이 법률주의는 되게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하고 있는 이 법비들의 행동이 그나마라도 법률주의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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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법률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예측 가능해.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는 문구대로 하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이런 AI도 경우에-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현대 사회는. 이런 경우에는 판례를 봤을 때 보통 얼마가 나온다. 이거는 예측 가능하죠. 예.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은 법률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닙니다. 예. 법률에 따라서 딱딱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잖아. 지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 이건 법률주의도 아니야.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약간 안 좋은 버전인 법률주의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념을 갖다 붙일 데가 없군요. 예. 이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 맘대로. 엉망진창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법 조항대로 문구대로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는 예. 기소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안 하니까 법률주의도 아니다. 아 그리고 법치주의의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거 자체가 법이 최상위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네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누군가가 군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법은 법을 만드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도 다 구속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거든. 그거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법의 정신이야. 어. 법의 문구가 아니야. 예. 법에 담겨야 되는 정신은 그거야.
이미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법의 문구로 가는 법률주의로 보자고. 법률주의도 아니야.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데 그게 무슨 법률주의야. 그렇지, 법률주의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여기에 뭐가 결합돼 있는 거냐면 법률주의 플러스 직권주의라는 이상한 결합이 나와요 지금. 직권주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직권주의가 약간 내 맘대로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그거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법률가들, 특히나 판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게 직권주의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권주의 체제거든. 판사에게 도전하지 못해. 네. 변호사나 검사도 도전하지 못하고 피해자나 뭐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 도전하지 못해. 판사가 절대적인 해석권을 가져요. 네. 그리고 이 판사는 판례에 기속되지도 않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영향을 줄 뿐이지. 네. 개별 판사들은 무조건 자신의 직권으로 수사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수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냐면 모든 심리를 판사가 이끌어 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철저한 직권주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건 그냥 철저하게 판사의 역량과 재량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인간미를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직권을 다 뺏어야 되나요? 그게 바로 직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네.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그 약간 피고가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피부가 곱다는 거야. 피부라는 말은 왜 나왔지? 약간 괘씸죄 같은 거. 피고가 약간 뭐 버르장머리 없다 이러면서 막 2, 3년 더 때려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막.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직권주의구나. 이게 통쾌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을 죽여놓고 막 실실 쪼개고 있다거나 이러면 한 10년 더 때려버리면 속이 시원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멋대로지. 주관적으로. 그냥 거의 없다를 원래 싫어하던 판사가 걸렸어. 너 그냥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렇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 새끼 나 비웃었어? 야 너 한 5년 더 먹어라. 이러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주의는 판사의 직권이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적거든요. 그렇죠. 예. 법률 조항대로 해야 되니까. 조항대로 해야 되기 문구대로.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직권주의는 판사의 절대적 해석 예. 그리고 판사가 실제로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조져. 네. 뭐 똑바로 뭐라고 제대로 얘기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심리를 속행해 나가거든요. 그 우리나라 직권주의 성격도 있는 거구나. 우리나라 재판은. 우리나라 재판 직권주의래. 많지. 우리나라 강하다. 직권주의가 기본적으로 대륙법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독일계 법률을 채택한 나라들이에요. 이거는 명시적인 법률 하에서 판사가 철저하게 심리를 주도하는 시스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영미권은 직권주의가 아니거든요. 여기를 당사자주의라 그래요. 당사자주의 뭐냐면 판사는 가만히 있고 이게 철저히 중립이야. 그리고 니들끼리 한번 싸워봐봐. 그렇게 다른 거구나. 검사하고 변호사가 니들끼리 싸워. 나는 요 길만 잡아줄게. 니들끼리 싸워봐. 미국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I objection 뭐 이러면서 막 I object 지금 그러면서 막 나가 여기서 반대하고 막 그러면 너무 심하면 이제 저 제지하고 오버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판사가 이제 따로 부르죠. 검사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렇지. 적당히들 해라 니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주의는 이게 장점이 뭐냐면 판사의 그릇된 재량이 발휘되지 않아요. 주관성이나 철저하게 논리 싸움, 증거 싸움으로 해. 니들 각자가. 그리고 이것만 주제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판사 역할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심원제하고 결합이 잘 되지 그러니까. 맞아요. 네. 배심원제는 배심원들의 상식적 판단을 믿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심지어 배심원제는 어떠냐면 이 검사하고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게 아니야. 배심원을 설득하는 거야. 그렇지. 상식에 호소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 만들 거리도 많이 나와. 그렇지. 예. 헐리우드 영화들이 법정 영화들이 그렇게 재밌는 이유가요. 배심원제 때문이에요. 사실 판사 보고 하는 재판 재미가 있을 수가 없거든. 판사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법정 영화 미국 법정 영화 잘못 봐가지고 변호사 돼서 법정 변호사 된 다음에 반대합니다. 너 무슨 안 줘? 변론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법정에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나댄다 그럼 막 뭐라 그래 판사가 마음속으로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정 영화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법정 영화들이 다 엉성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게 직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상한 결합으로 가고 법률주의. 있다고 맞아. 법률주의의 이상한 결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원래 직권주의가 세서 판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센데 재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사회와 분리돼. 자기가 되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처럼. 근데 그래 놓고 그 핑계를 법률로 대는 거죠. 예. 나는 법조항대로 한 거야. 그렇지.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자신의 직권을 써가지고 그 근거를 법률에서 끌고 그렇죠. 오는 거야. 내 판단은 내려져 있어. 네. 증거도 선별해. 원래 직권주의의 목적은 네. 판사가 유능해서 되게 능력치가 높아. 완전한 전문가야. 그러니까 어설픈 검사나 변호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과 정의감을 가지고 정말로 진실을 파헤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의 양심을 믿어야 돼. 네. 그래서 압도해 판사가. 판사의 실력이 원래 압도해요. 네. 직권주의가 유지되려면. 네, 네.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 지금 판결처럼 도전받는 판결이 나오잖아. 네. 직권주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정말 초고도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판사를 할 때는 예.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으나 저는 이제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직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직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넘겨도 괜찮은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분명히 배심원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식보다도 못한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심원제 하게 되면은 좀 영화 만들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되게 무리해서 수사하고 무리해서 쓴 공소장을 판사가 거기에 감화돼 버렸다. 그렇지. 그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 되게 우리나라 환경 안에서는 되게 쪽팔리는 평가구나. 그러면 판사가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공소장에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넘어가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판사들이 건방지고 오만하긴 하지만 수사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약하거든요. 아,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사도 직접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무슨 어린아이 다루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아동 범죄가 소년 판사, 소년 재판인가? 소년 재판인가? 예. 거기에 보면 잠깐 그런 게 나와. 네. 자기가 증거가 좀 부실한 것 같아. 김혜수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고 소년 재판부에는 약간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른바 직권주의를 좀 더 강화해서 수사 판사까지 역할까지 주는 거야. 근데 이 수사 판사의 역할이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그런 식의 판결, 룰라 판결이 나왔던 게 그 수사 판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근데 되게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 판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수사 판사하고 재판 판사를 또 나눠. 그래서 사법부가 또 분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한 내용이나 이런 게 부실하다. 그럼 수사 판사가 직접 법리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더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냥 명령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 직권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의 제도적인 형태도 안 나타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잘못된 법률주의, 법률 문구를 사실은 지들 맘대로 직권을 해놓고 검사가 수사해 놓은 것에 거의 기속돼.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특정 법률을 끌고 와. 그리고 판결을 내. 니들은 도전하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거 약간 제가 물건 살 때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거랑 비슷한데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딱 봤어. 갖고 싶어. 온갖 이유로 막 끌어오잖아. 그래, 난 필요해.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이유야. 그리고 이걸 나를 설득시켜. 사. 끝인데?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진짜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직권주의 체제는 물론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채택했던 프랑스 같은 나라나 독일 같은 나라도 다 보완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거든. 이 법치주의가 원래 얘기하자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건 자꾸 분산되지 않으면 권력이 부패하게 돼 있기 때문이야. 법의 지배가 안 이루어져. 법은 견제가 돼야지만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법부도 쪼개야 돼요. 여러 개로. 지금의 검찰권 쪼개야 되는 거야. 맞아. 우리나라에 적어도 직권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하려면 쪼개줘야 돼 계속. 근데 이 쪼개는 방법들에 대해서 되게 저항하죠. 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권 기소권 지고 내가 판사 지훈들 수 있고 판사는 알량한 권력 가지고 검사를 놀릴 수 있고 적어도 혼은 낼 수 있거든. 그런 상태니까 이 검사 권력과 이 재판부의 판사 권력이 법률주의와 직권주의라고 하는 것들하고 묶여가지고 법치주의를 깨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이러니하네요. 법치주의의 선봉장들이 나서서 법치주의를 깨부수고 있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들은 몰라요. 법률은 권위가 무너지면 끝장납니다. 근데 권위는 이미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솔직히 말하면 책 보고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르나
국가가 폭력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있지. 예.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은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존중이 있지 않고는 그 법의 체계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왜 우리 길거리가 있는데 원래는 건너면 안 돼. 다 건너네? 근데 아무도 안 잡네? 나도 건너야지. 뭐. 건너야지. 내가 막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의 권위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집행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자의성이 늘어나게 되면 법치주의는 자의성하고 절대로 그 같이 가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자의성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견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실은 사건도 많아지고 요새 재판 많다고 난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을 더 뽑아서 나눠야겠네 직무를. 엄청 나눠야죠. 검사도 네. 수사하는 검사, 공소유지하는 검사 나누고. 네. 그리고 재판부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사 판사라든가 그리고 공판만 하는 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야 이 복잡해진 사회에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나눠놔야 좀 견제가 되겠네. 그리고. 그렇죠. 네. 네. 나는 다 뺏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뺏어서 아니 이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아니지 조국 대표 예전에 그 판결 나올 때 우리가 서초동 앞에서 집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어딜 이런 것들이 기어 올라와 이러면서 더 세게 때렸다는 거야. 네. 저는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이미 저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이 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들이 어떻게 감히 국민들을 쳐다보면서 저 아래 것들이 기어오르네라는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무슨 사법부주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들이 법치주의 핵심을 깨뜨리고 있는 건데 네. 검찰은 자기들이 무슨 사법행정을 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냥 행정부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재판을 우롱하잖아. 네. 애초에 기소를 안 해버리고 수사 안 해버리면 네. 사법적인 판결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치주의를 그들은 무너뜨리고 있고 심지어 주의라고 이름 붙일 조차 아무것도 없는 허접 쓰레기 같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우리의 공동체를 만치고 있을 뿐더러 스스로의 직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지금 와서 모든 권한을 다 뺏어주는 게 이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쥐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직권주의와 법률주의를 이상하게 합쳐서 악용하는 우리가 지금 나쁜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판사만 있는 게 아닌 게 그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네, 네.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도 아니죠. 뉴스타파가 직접 보도했다가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판사가 지금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네 검찰한테 너네 공소장이 너무 이상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뭐가 허위라는 건지 문장으로 짚어와. 허위 사실이라는 법률은 문장으로 짚어오게 돼 있어. 근데 너네 그걸 못 하잖아. 그럼 나 이제 공소기각 할 거야라고 어제 얘기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직권주의 같으면서도 판사가 막 검찰 혼내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또 그 이유를 법률에서 가져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의 결합인가? 아니면 원래 직권주의는 그렇게 행사하는 원래 건가? 직권주의는 그런 거죠. 그게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이거든. 검사들이 만들어 놓은 사실이 네. 진실을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판사가. 법률주의보다는 너네 공소장이 이상해가 일단 먼저구나.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거 러시안 룰렛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좋은 판사 나한테 걸리면 땡큐지. 근데 한 러시안 룰렛 할 때 원래 초과를 한 발만 넣고 예. 돌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4개 넣고 돌리는 심정이야. 맞아요. 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예, 총알이 발사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설마 총알이 발사 되겠어? 그 생각에 땡기는 거거든 러시안 룰렛은. 근데 발사 안 되면 오 다행이다. 오 씨, 살았다. 오 재수 좋았다. 이미 끝난 거더라 이거는. 그렇죠. 예. 정확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고 하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언제나 제도의 결함은 나타나니까 제도를 계속 보완하는 거거든. 뭘 채택하건 직권주의를 채택하건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건 다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미법의 당사자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변호사 비용 될 수 없는 사람은 되게 질 가능성이 높아.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 그래서 변호사 비싸지. 네. 예. 그래서 돈 많은 애들이 훨씬 더 좋은 판결을 받는 이유가 그거는 판사의 직권주의가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보니까 얘가 훨씬 더 유능하게 증거도 수집했고 훨씬 더 논리적이야. 그럼 네 말이 맞네. 그리고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직권주의는 또 장점이 뭐냐면 바로 그런 식으로 돈 많은 변호사들을 쓴다고 해도 판사가 능력이 훨씬 더 출중하잖아요. 검사보다 뛰어넘을 수 있고 변호사보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얘기해 주신 김만배 씨하고 연관된 재판에서 그 판사는 직권주의를 잘 쓰는 케이스야. 잘 쓰는 케이스. 그리고 압도하니까 찍소리 못 하잖아. 검찰이 실제로 찍소리 왜냐하면 검사보다 판사가 훨씬 더 법률에 능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전문 직업이 그건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사실 법률 잘 몰라요. 수사만 하고. 수사를 주로 하지. 수사 검사가 훨씬 더 유능한 게 취급받으니까. 맞아.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수사 검사가 실제로 기소도 하고 공판까지 가버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판사에 대해서 무슨 뭐 인권법이 어쩌고 뭐 무슨 어디 맞아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빨갱이 판사라고 진짜 욕하고 나쁜 놈들이야 진짜. 그 어떤 법리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이념을 씌워버리고. 맞아요. 이런 판사 지금 한성진 판사 같은 사람이 낸 이 거지 같은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를 존중해야 된다. 왜? 너는 지금 재판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네. 이거 진짜 이중적이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라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허접한 판결문을 쓴 직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판사에 대한 온당한 비판은 직권으로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직권을 제대로 쓴 판사에 대해서는 이념을 뒤집어 씌운다고. 이러니까 법치주의가 망하지. 그렇죠. 법률과 아무 상관없는 이념을 갖다 씌워버리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직권을 제대로 쓰는 판사를 이제는 너무너무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네. 이게 그럼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어쨌든 완벽한 제도가 없다 그래도 우리가 출발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민주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시절이 있었고 이게 견제의 도구가 없어져서 그럴까요? 그렇죠. 네. 우리 그 헌법은 87년 헌법은 잘 만든 헌법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발동시킨 헌법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개헌이 됐어야 돼요. 개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권력구조, 대통령제 구조부터 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부터 해서 기본권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거 뜯어고칠 때가 됐어요. 근데 자꾸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제왕 아니야? 기자한테 무례하다 그러고. 그거 싹 사라졌잖아. 거기에 대한 얘기. 근데 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진짜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수사당해. 지금도 수사당하고 아니 일개 기자가 와가지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막 말로 두드려 팼잖아. 네. 지금 이랬으면 아마 사지가 들려서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은 질문 하나 했다고 휴넌 불상에 이상한 놈이 은신하고 있어가지고 쫓아냈겠지. 그렇죠. 네. 기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진짜로 견제 도구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네. 대표적으로 검찰은 없고요. 그나마 판사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보완해 온 거예요. 이거 헌법 고쳐야 돼.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다른 나라 이렇게 오래 민주주의를 운영해 온 나라들도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중불나는 게 있다고. 맞아. 네.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가. 그런데 권력주의자들 특히나 이 사법 권력 쪽에 관련된 자들은 엄청나게 저항해요. 그게 자기 발등 찍는 일인지 몰라. 그리고선 국민들을 욕해.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유린한다는 둥 이따위나 얘기는 하고 있고 스스로가 발등 찍고 있는 건데.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요. 소위 그 이제 젊은 보수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누가 뭘 가르치려고 한마디만 하면 막 선민의식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법조인 이런 분들의 선민의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여기가 선민의식 최고봉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 해? 강자니까. 너무 센 사람들이. 맞아요. 그거. 무서워서. 인정할 만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나 타이틀에 약하지. 압도적으로 부자거나 압도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흔한 세속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자들한테는 약해. 보면은 그런데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에 대한 팬덤이 있었던 것도 하버드 그런 약간 이름값? 그런 거에 약간 그들은 속았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런 데에는 별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은 조국 대표는 서울대 법대 교수 중에 형법의 레전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때리니까 때리고. 그렇죠. 그 조국 대표를 권한 있는 검사나 다른 정치인들이 때려주니까. 언론이 막 때리니까. 같이 때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자일 때만 밟는 재미를 느끼는 애들이구나. 왜냐면 조국 대표도 어쨌든 간에 정치 전면에 나서기 전에 인기 많았어요. 맞아. 네, 커뮤니티에서. 근데 딱 정치인이 돼서 여기저기 공격 받으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 소담수담은 좀 더 무거운 주제였는데
이렇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법의 높은 수준의 가치,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높은 수준의 가치를 되게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법 전문가들이 자신의 발등을 찍어서 민주주의도 오용하고 법치주의도 지금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주의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에 불과한 저들. 예, 그들은 언젠가는 당할 겁니다. 예. 당해야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당해야죠. 꼭 당해야죠. 또 우리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또 마음 급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런데 천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런데 훨씬 조심스럽게 확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게 개헌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헌이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딱 어느 순간에 민의를 타고 딱 마음이 맞으면 바로 하는 거거든요. 네. 개헌이라는 게. 그렇죠. 87년 개헌도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천천히 작은 실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정치권이 딱 마음이 바뀌면은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오랫동안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확 된다. 개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전문가들의 논의에만 하지 말고 우리 자꾸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요. 그들을 무시하려면 그들보다 많이 알아야 돼. 정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넓게 알아야 돼요. 네. 제가 교양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네.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쫄리거든. 네.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는 뭐 댓글 달고 이 바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속으로는 쫄려. 엄청 쫄리지. 이 찍들하고 똑같아.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들이 그래 가지고 있는 권위에 짓눌리는 거예요. 권력에 짓눌리고 저들은 그래도 나보다 많이 알겠지. 나는 여기 댓글로야 싸울 수 있지만 막상 마주치면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요렇게 좁은 깊이를 가지고 넓이로 보면 분명히 옆에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보이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보잖아? 그럼 깊기만 한 것이 가지는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소적 법기술자들의 문제를 법으로 비판할 거야? 아니요. 예. 우리가 훨씬 더 넓은 정치적 개념으로 이제 비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확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헌법에 뭐가 바뀌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법률에 뭐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확 하고 바뀝니다. 예. 그때 가서 싸우면 안 돼. 예. 그 물결이 올라올 때 준비된 걸로 바꿔야지 그때 가가지고 또 무슨 뭐가 어떻고 이 제도가 어떻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예. 답을 내놓고 물결을 타야죠. 이것도 교수님이 쉽게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 하지만 뭐 또 한다고 마음먹으면 못할 일도 아닌 것 같네요. 근데 판사들 예를 들어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이번에 1심 선고 나온 것도 딱 상식적 수준에서 아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징역을 내려? 딱 이게 딱 상식선에서 들잖아요. 그런 거로 충분히 우리가 판사든 검사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는 아니 거죠. 이게 법대 형법 수업에 맨 처음 듣는 게 그거예요.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기억난다,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지네들은 그거 가지고 아무런 심판도 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가 이재명은 갑자기 징역 1년이래. 그렇지. 이 정도는 우리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법대 나와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전 법대 때 기억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법대 때도 기억도 없지 않았어요? 그냥 딴 거 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뺀다. 그러니까 순정하잖아. 네. 새로 집어넣으니까 잘 들어가잖아. 아 그렇지. 적어도 똥칠은 안 돼 있다 이거야. 어? 아무튼 전 이게 너무 짜증이 나요. 막 우리 맘대로 할 거다. 니들이 어쩔 거냐? 막 이러는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억장이 뒤집혀. 막 밤에 잠이 안 와. 아 진짜 우리나라도 좀 과격한 혁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정말 진짜 모가지 몇 개 날아가는 경험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과격하게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죠. 예. 자 이제 요때가 바로 이제 끝낼 때라는 게 지금 계속 코너마다 이러고 있어요. 오늘 영화가 또 좋은 영화라서.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해주고 저 옆에 가서 휴지가 좀. 그러니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팔로. 진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염 때문에? 감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막 이걸로 쓸면 아플 텐데. 지금 엄청 아픈데. 그러니까 밑에가 빨개졌어. 그랬어? 난 전혀 몰랐네.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댓글에 우리 코 좀 닦아.
그러니까 반짝반짝해졌다가 빨개져. 반짝반짝해졌다가 빨개져. 와 이제 좀 여기 막 번질번질해져. 아 그거는 이미 축축해요. 아, 이미 축축한데 예. 아, 제가 너무 더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검정 고무신이라고 지금. 아, 이게 노랗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여기에 여기 땜빵만 하나 있어. 큰일이네. 자 이제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예.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뭐 화장실 뭐 이런 데 갔다 올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봉우리가 좀 이렇게 콧물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아까 소통 한번 더 틀지. 아니 우리 PD님 평소에 루틴대로 7초만 세셔도 다 풉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요. 그 꼬라지를 내가 보기 싫어서 그냥. 나 여기서 풀 건데. 화장실 가서 여기서 풀 건데. 여기 지금 손님들도 와 계신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화장실 가서 정리하고 오세요. 네. 예, 아셨죠? 예. 자, 광고 한번 더 트세요, 형. 자, 어때? 광고주님 어때? 만족스러워요? 오케이. 자, 모두가 만족하면 에브리바디 해피 크리스마스 아니야? 예, 맞아요. 갑시다.